이 사드 문제 임시 배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침묵을 지켜왔는데 물론 외국 순방 중이었기도 하지만 어젯밤에 드디어 공식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부분을 간추렸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다. 네,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사드의 임시 배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아마 어제 이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층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성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사드를 반대했던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분들이 어쨌든 그 상실된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줘야 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좀 진심 어리게 어쩔 수 없이 지금 김정은의 저런 도발적인 행위 자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늦은 밤에 아마 문자나 서류를 통해서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은 좀 예상이 됐었어요. 하지만 러시아 귀국 후 하루 만에 이 참모들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신속하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드를 주로 반대했던 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습니다. 이 지지층 내에서 이제 반발이 나오는 것이고 또 최근 보면 여론조사 대통령 여론조사 첫 번째는 60%대로 떨어진 조사 결과도 나오고 그렇죠. 예. 어쨌든 지지층을 좀 달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화급하게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사드 문제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잔혹사죠. 지금 이 문제가 후보 시절부터 했는데 어쨌든 지지층의 반발이 대통령의 한 발 빠른 어떤 입장 표명을 좀 불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러면서 당혹스러워진 쪽은 여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사드 반대 집회가 성주 현지에서 아주 치열했었을 때 의원들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때 장면 잠깐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머리에 가발까지 쓰고 지금 하는 그런 장면인데 표창원 의원 또 손혜원 의원 모습 보이죠? 이수희 변호사님. 네. 저때 여러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또 뜨겁게 반대했는데 지금 또 어떻게... 이게 정권 잡기 전인 거죠, 저 모습은. 그 정권 잡기 전이었고 그때는 뭐 전자파에 사드 전자파에 뭐 몸이 튀겨진다 뭐 이런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낭설들을 국회의원들까지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드 임시 배치라고 해서 이제 임시라고 하는 이런 좀 뭐랄까 고민이 굉장히 깊은 거죠. 본인 입장에서도 고정 지지층이 있는데 그리고 선거운동 때 분명히 대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뭐 대안이 있고 그리고 사드도 그 국회 그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확고하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뭐 6차 핵실험이라는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그걸 예상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긴 한데 여하튼 뭐 변수에 따른 이런 조치를 하는 거는 저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대하는 집회 시위에서 다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번 정권에서 보여준 소통이라든가 이런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배치되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정권을 잡은 여당과 정권을 잡은 입장의 그 세력 그 뭐랄까 위정자들이 거쳐야 하는 그런 진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현장을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 뭐 성주 집회 때도 계속해서 의견을 밝혔는데 현지에서 그 주민분들 특히 할머니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반대하고 골병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저기 사드 반대 집회를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재동 씨가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 반대 집회에 항상 내려가서 연설도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서운한 마음을 김재동 씨한테 아마 전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100번 1000번 할머니 할아버지도 말씀이 맞습니다. 네. 저한테 욕하실 게 있으면 다 하세요. 근데 저거는 이제 저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재동 씨가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느끼시는 상실감을 좀 보듬어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 말만 보면
뭐 본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러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엔 사드가 배치가 되고 임시 배치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게 결국은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저걸 네. 또 다시 반환하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성주에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본인이 가서 어떤 형태로든 좀 보듬어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제동 씨 작년에 성주 궁청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주민등록증이 성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외부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여기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 있지 않고 국무총리도 여기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 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도 여기 주민등록증이 성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외부 세력이다. 그런데 진짜 외부 세력은 무엇이냐? 사드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서 외부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드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국민층들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김제동 씨도 뭐 셀럽 중에 한 분인데 정치적 스탠스는 문 대통령과 거의 같았죠. 뭐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불가피하게 사드가 이제 배치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제동 씨도 대표적으로 이제 사드를 반대한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 문 지지층을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랠 수밖에 없다면 김제동 씨가 내려가서 다시 또 뭐 비판할 것은 나한테 좀 다 해달라고 하는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왜 김제동 씨한테 비판을 해야 되는지 네.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지지층을 좀 다독거릴 필요가 좀 절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김제동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달리려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을 잡기 전에는 내려갔었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내려가서 뭐 달랜다든가 뭐 좀 성주 시민들을 좀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위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져줘야 하는 위치이고 어떤 말들이 다 이게 그 무게감이 있는 거잖아요. 책임이 따르지만 김제동 씨의 경우에는 그거는 아니고 그야말로 말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감만 해줘도 되는 그런 위치의 차이 때문에 김제동 씨는 그래도 부담 없이 내려갈 수 있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면에서는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럴 때에 중국에서 지금 우리는 유통업체 뭐 철수할 수밖에 없고 철수 중이다. 피해가 뭐 조 단위로 난다 이러는데 관영 대표적인 매체들에서는 그야말로 막말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소개를 해드리면 한미의 사드 배치는 뭐 자기중심주의적 행동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한국 보수 세력이 김치를 먹고 바보가 된 게 아닌가. 저게 인민일보의 자매지고 사실상 입장을 대변한다는 환구시보가 한 그런 보도입니다. 내용이 아주 격이 없어요. 자, 보시면 악성 종양이 될 것이다. 또 북한과 다를 바 없다. 이거 막말에 뭐 이게 도가 지나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대사관이 이거 대응 안 하면 우리는 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대사관 측에서 공식 서한을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신문사가 다양한 시각과 논리를 개진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이 돼야 하는 언론의 자유지만 너무 격식과 품위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너무 그런 책임 있는 언론의 의견이 격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정말 저걸 보면 저도 너무 화가 났는데요. 네. 환구시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관영 매체예요. 그렇죠.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언론사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하고요. 국영 매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는 관영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외교 관계에 있어서 외교의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죄송합니다. 네. 어디다 대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네. 이해가 안 되고요. 김장은 세계 유네스코, 유엔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아주 치졸한 비판이에요. 저런 그러니까요. 거는. 그런 김치를 대놓고 저렇게 바보가 됐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본인들의 그 주석이라고 하는 시진핑 주석의 그 영부인 되시는 펑리위안도 펑리위안 여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치를 5번 시도했다. 그중에 3번 실패했다. 시진핑도 김치를 아주 좋아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진핑 주석도 그러면 바보가 됐습니까? 아, 네.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예교상에도 정말 무례한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게 말이죠. 국내용이다, 정권 연장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 주석을 5년 더 하느냐 여부가 다음 달에 결정나는데 반대파들이 하도 걸고 넘어지니까 가장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때리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인대 앞두고 있죠. 앞두고 있는데 지금 중국 국내 정치적 상황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황구15의 저의 얘기는 그야말로 그 중국 정치의 수준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상대 나라를 비판할 때 저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중국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걸 바라보는 전 세계 국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나라든지 국내 정치적인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대국을 비판할 때 비판의 수준이 그 나라의 국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이 보여주는 최근의 어떤 수준들은 그야말로 강대국이 맞나 할 정도로 그런 것이고 우리도 지금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봤을 때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돈이 많고 무기가 많다고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